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인상이 한 차례 더 됐죠. 이제 뭐 베이비 스텝이긴 합니다만 0.25가 5%에서 상단이 5.25로 올랐고 우리나라 3.5%랑 격차가 1.75% 차이가 난다. 금리가 뭐 꼭 역전이 돼서 모든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간다.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닙니다만 확률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돈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이 더 높아야 되는 개념이죠. 우리 미국이 1 금융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2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의 금리가 더 높아야 이 금융권으로 돈을 들어오는. 그렇죠.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투자해야 되는 이유, 여러 가지 뭐 시세 차익을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들어와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100%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확률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서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을 수는 없다. 하지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는 좀 미국도 이제 실업률이 좀 낮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혀갑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제가 지금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높일 수가 없죠. 그런 상황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인제 또 금리 인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. 지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요런 문제가 있는 거죠. 이 지금 뭐 7조 원대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리볼빙이라는 게 지금 뭐 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데 이게 연체가 돼요. 연체가 되면은 이제 뭐 신용에 좋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로 이월시켜 주는 건데 이런 게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월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갚을 능력 여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. 그 금액이 많아지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뭐 대출을 받았던 돈들이 점점 이자가 많아지니까 내 소득은 뭐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.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5월 달입니다만 1, 2, 3, 4월 달 지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말 되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추세에서 다시 올해는 또 힘들 것 같다. 이렇게 좀 조금씩 바뀌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지수, 통계를 보면서 아마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. 잘하면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거죠.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금을 융통하는 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자금을 좀 더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.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을 살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'야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.' 심리가 또 인제 좀 완화되는 좀 매수로 지금 인제 매수 시점으로 한번 봐도 되겠다는 그런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. 하지만 이게 뭐 완전 반등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지수를 가지고 부동산의 무슨 지수 또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과연 금리 인하는 언제 될 것이고 또 부동산은 언제쯤에 대세 반등을 할 것이냐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역별로 단지별로 매수세가 쪼끔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높은 가격에 사는 가격이 쪼끔 올라간 가격에 매매가 되는 그런 어떤 지표도 나오고 있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이 거래 건수 그런 거래 건수가 많아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래 건수가 많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.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편에서 용인역 플랫폼 시티 이게 이제 평균 견적률이 3.8대 1인데 전용 84의 일부 타입은
미분양이 났는데 뭐 인제 2 순위로 계속 넘어가겠죠. 근데 굉장히 예상보다는 선방했다. 왜냐하면 이 금액대가 이 12억 이라는 금액대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서울의 양평역에 있는 영등포구 양평역에 있는 그 뭐 역세권의 아파트 그 정도의 뭐 84 전용 84 정도의 분양가랑 비슷하고 오히려 좀 더 높고 지금 뭐 이문뉴타운이나 이쪽에 있는 분양가는 9 억대인데 용인에서 물론 이제 GTX 구성역이 생기긴 합니다만 삼성에서 뭐 300조를 투자한다 해 가지고 뭐 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슈가 강해서 그런가요? 근데 인제 일부 보면은 일부 타입은 이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그 전용 84에 테라스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인제는 꼭 서울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입지가 좋은 지역들, 미래 전망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다소 분양가가 높더라도 좀 테라스 있거나 이런 어떤 좋은 평형대 아니면 이게 아예 또 뭐 전용 5 구라든지 좀 평형대 작은 것은 또 이번에 좀 분양이 잘 됐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있다.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이 모든 부자가 서울에 다 있는 건 아니죠. 지방에도 부자들이 있고 지방에도 그 일자리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이 경기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. 상기 신도시 생기고 여러 가지 공급이 많아지면은 안 팔리는 주택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. 네.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. 예. 같은 동탄 안에서도 역세권과 호수공원이 있는데 바로 그쪽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들, 교통이 안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하고는 거의 지금도 보면은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. 더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더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인제 공급이 많아지면 그렇게 저렴한 아파트들은 아예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.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. 네.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자 여기 용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아파트 시세를 보면 용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. 성목역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. 전용 84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거의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뭐 10억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억 3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거의 지금 이 대장주인 이 아파트 시세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지금 아파트 시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래도 분양이 인기 있으려면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좀 많이 싸야 되는데 주변 시세만큼 민데도 분양이 잘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. 이 지금 이런 경기에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